네, 휴가 나온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 버린 상관이 또 부하를 성폭해 하는 등 최근에 군 관련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죠. 이 대기업에서 로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이제 뭐 소환될 예정인데 아들이 체포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이 정옥근 총장님과 관련돼서는 예전부터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계실 때도 그 공금횡령 혐의 때문에 과거에 한번 이렇게 그 재판에 소환이 되셔서 실제 징역형을 받고 근데 이제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예. 그랬던 적이 있고 지금 사실 뭐 최근에 알려진 것처럼 왜 그 얼마 전에 그 통영함 문제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당시 이제 그 로비를 했던 대령이 이제 29기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지금 이제 그때 표적이 됐던 것이 사실 황기철 총장이 지금 현 해군 참모총장이 많이 이제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하지만은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 결국 그 당시에 총장이었던 이 지금 정옥근 총장이 또 29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고 여러 가지 좀 많은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일단 그 정옥근 총장에 대한 수사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여러 가지 격가지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좀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뭐 군피하 문제도 그렇지만 최근에 끔찍한 군범죄도 또 잇따르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친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탈영병이 도주 엿새 만에 검거됐는데요. 사건 개요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휴가 중이던 강일병, 복귀일이었던 지난 22일 저녁 7시에 서울 도봉구 주택 반자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11시쯤 강남역 인근의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로 음료수를 구입했고요. 이 카드를 통해서 이제 그 위치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군 헌병대의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붙잡혔습니다. 자, 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 뭐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 그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까? 일단은 뭐 100% 가정 불화가 원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우리가 걱정할 것이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이 병사가 군대에 가 있음으로 해서 더 증폭된 것은 아닌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요. 예. 특히 지금 이 해당 부대에서 똑같은 유의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은 같은 시기에 나갔던 휴가를 나갔던 이병이 휴가를 복귀하지 않고 자살을 한 사건도 이 병사가 있던 부대와 같은 부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부대 관리가 제대로 된 것인가, 부대가 이런 어떤 병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개적으로 잘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부대 관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모친을 살해한 강일병을 보면 A급 관심병사로 이제 분류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관심병사 문제가 한두 번 불거진 게 아닌데요. 군기 사건, 관심병사의 군기 사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강릉 해안초소에서 자신의 옆구리를 총을 쏴서 자해한 임상병이 있었죠. B급 관심병사였고요. 이후 9월 광주에서 자살한 강상병도 A급 관심병사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 8월에 동반 자살했던 병사 2명도 마찬가지였고요. 6월에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GOP 임병장 사건이 있었죠.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한 총기 난사 사건이었는데요. 임병장도 전역을 앞둔 B급 관심병사였습니다. 예. 이 관심병사들이 결국은 관심병사로 분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잘 된 것 같은데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었던 예.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병사들의 어떤 이 심리적인 부분을 덜어주기 위해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지금 상담관들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0명 정도 되고요. 전군에 예. 합쳐서요. 60만 명을 250명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의 1인당 2,400여 명 정도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가 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또 파악된 인원들에 대해서 뭐 그린 캠프라든가 이제 그런
그 교육을 통해서 인원들을 좀 다시는 이제 그런 어떤 군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예. 도와줘야 되는데 예. 실제 그 프로그램 운영이 좀 사실상 잘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 꼬리만 붙여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잘못하면 왕따 병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급, B급, C급이다 이런 그 급수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군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왕따가 될 소지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입니다. 당사자도 압니까? 사실은 이것은 이제 당사자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보안을 유지를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병사들은 아무리 그 알리지 않으려고 해도 같은 병사들이 압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좀 다르게 보호할수록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군요. 되려 그런 부분도 되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 병사를 위해서 자꾸 배려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소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병사들은 예를 들어서 아니 저 인원은 나가서 상담받는다고 나가서 근무도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되려 불만이 더 예.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일병이 A급 관심병사였는데요. 예, 예. A급이라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좀 문제가 됐을 때 이렇게 자살을 보는 겁니까? 실제 뭐 시도해 본 경우 그래서 예.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좀 그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 GOP 총기 난사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임병정도 사실 원래는 A급 관심병사였는데 예. 부대에서 그 어떤 좀 자기적인 판단에 의해서 B급으로 올려놓고 난 다음에 GOP로 투입을 해서 문제가 됐던 예. 것입니다. 이 지금 저 강일병 같은 경우에 뭐 모자 간에 어떤 갈등 관계가 있었던 걸로 보이긴 하는데 같은 대대 소속인가요? 또 다른 이등병이 저 같은 날 휴가를 나와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A급 관심병사였고요. 그래서 예. 그 부대 안에 어떤 일이 좀 관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걱정을 들어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특히 이제 이병인 경우에는 조금 좀 입장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군에 입대를 하자마자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이병이기 때문에 후반기 교육을 받고 나와서 이제 부대 자대가 배치됐을 때 예. 이병이다라는 얘기는 정말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부대에서 아마 충분히 이 인원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네. 군 범죄가 이제 잇따르고 있는데 인면수신 범죄들도 이제 있지만요.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 부대 여단장이 26살 연하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는데요. 다음 주제어 보겠습니다. 예. 자, 어떤 사건인지 그래픽으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단장 그분과 이제 부사관 예. 성폭행 사건 개요인데요. 여단장 A 씨. 여단장이면은 대령인가요? 예. 보통 이제 독립여단 같은 경우는 준장 별 하나가 맞긴 하지만은 지금 예. 이 부대 같은 경우는 사단에 배속이 됐던 여단이기 때문에 대령이 여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쌍방의 주장이 좀 다릅니다. 이 부사관, 여자 부사관은 이제 성폭행 당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여단장은 이제 합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합의가 아닌 성폭행을 당했다면 이제 한 번이 아니고 이제 여러 차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육군 중령이 성추행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거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계급을 강등시킨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급이 강등이 되면 사실상 자동 전역이 되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성추행조차도 지금 우리 군이 이렇게 철저하게 앞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 폭행이라고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 당연히 긴급 체포할 수밖에 없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군대 내 성범죄 문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제 지적이 되었던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요. 자료를 좀 보면요. 여군 대상 성군기 위반 건수가 이제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0년에 13건 정도였는데 2013년 보면 59건, 그러니까 60건에 달하는데 4배 정도가 뛰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많이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적발이 많이 된 걸까요? 어떻게 봐요? 일단은 그 적발이 좀 더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인권에 대한 개념이 많이 우리 군에도 강해졌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제 여군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계급이 낮고 그다음에 소수자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신고를 했을 때 이걸 불이익을 생각을 해서 그 소위 말해서 신고하지 못하는 암수의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는 이 어떤 병역 문화 개선이라는 어떤 이런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용기 있게 자신의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사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여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한 10,000명, 여군 10,000명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 여군들은 늘어나는데 여군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성이 아니라 나는 남성, 너는 여성이 아니라 그냥
군복을 입은 다른 동료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강해져야 되는데 네. 아직은 좀 그런 부분들이 모자란 것이 아닌가. 결국 이런 것은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이번 성폭행 사건의 경우 이제 동료 부사관이 이제 진술을 해서 알게 됐는데 다른 사람의 이게 뭐 증언만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는 겁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증언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결국은 이제 이 피해를 입은 이 여군이 어떤 그 내용들에 관해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같이 잇따르고 있는 군 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은 문제인데요. 다음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예, 이 성범죄 때문에 어제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이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육군도 그 작년에 그런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부터 올해부터는 좀 제대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 이제 12월에 그 이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이제 해단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이제 권고안 22개의 권고안이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결국 지금 이 사이는 약간 공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좀 더 구체화돼서 국방부나 혹은 이제 육본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이것이 단순히 국방부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지금 특위도 있지 않습니까? 병영문화 특위도 있는데 개선 특위도 있는데 이런 데서 빨리 지원을 해줘야지 지금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이제 국회 병영문화 특위는 4월 정도까지 지금 한시로 지금 운영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이런 사이에 자꾸 이런 범죄들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발각이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군 차원에서 이제 단순히 어떤 국회 조치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적발이 된다 해도 문제가 이제 폐쇄적인 군 사법제도 계속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 재판 이후에 지휘관이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형량을 감경해주는 그런 관행도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사실 이제 이 감형 제도가 있는 의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군사법원에 있는 군법이 적용되는 범죄 자체는 굉장히 많은 가중처벌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과할 경우에 좀 이것을 감경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있는 것인데 이런 이 감경권이 실제 적용되는 것은 그런 심각한 어떤 군 형벌이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든가 뭐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 감경 조치권이 활용이 된 이런 사례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그 병영문화 혁신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것이 이런 감경권에 대해서는 이 일반 작은 그 형사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사실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군사법원도 사실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이 열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군 판사와 군 검사가 사실 지금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냉정한 그 재판부의 판단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바로잡으려는 노력들이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